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통한 인지력 개발,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래서 계속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는 변수를 가지고 보고 그 변수에서 순위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책 한 권이 있고요. 이 책을 주제를 파악해 나가는데요. 자, 이게 이 책의 학습 쇼크라는 책의 목차예요. 자, 이 목차를 가지고 책 한 권의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사용할 텐데요. 이때도 하나하나의 이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상황의 변수가 하나 나타났을 때, 다음 게 나타났을 때, 또 하나 나타났을 때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어지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핵심 주제가 정말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책 한 권에 대한 주제가.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요소는요. 주제 파악 기술은요.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의 핵심 정보를 잘 보세요. 나는 성공을 원한다죠.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핵심으로 본다면 나는 스스로 한다. 라는 핵심만 본다면 나는 스스로 주도적이다. 주도적.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들을 연결을 해서 이 8개가 하나의 저자가 말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주제 문장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중복과 누락을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중복과 누락. 물론 여기서 누락은 저자가 말하지 않는 걸 또 끼워 넣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중복을 제거하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을 연결할 때 연결 과정에서 이 4가지 종류가 필수적으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정보 연결을 할 때 4가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퀴즈. 호랑이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기, 그런 얘기 우리 한참 돌았잖아요. 그때 순서대로 하는 게 냉장고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이런 순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4가지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동류 관계죠.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동류 관계는 사과, 배, 감이라고 할 때 이걸 과일이라는 상위 개념을 만들어줘야 돼요.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동류가 나오면 묶어서 상위를 만들어줘야 핵심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2개의 관계가 포함 관계이죠. 1개가 종속될 때가 있고 2개가 종속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서울시 강서구 그러면 강서구라는 것이 하위 개념인데 종속 개념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 종로구 2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강서구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왜? 강서구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서울시라는 건 알기 때문에 강서구만 선택해요. 근데 여기는 밑에는 강서구 종로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위에 걸 써야 되죠. 그래서 서울시가 됩니다. 자, 이 2개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을 생략하고 결과를 선택하면 돼요. 모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수면 부족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원인을 빼고 결과인 수면 부족만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비교 관계입니다. 대등 비교와 강조 비교가 있는데 대등은 둘 다. 강조 비교는 앞에 걸 버리고 강조하는 부분만. 자, 이게 4가지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는요.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를 잇는 총체적인 요소입니다. 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만 이해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다가오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 나갈 텐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4가지 안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국어 시간에 가보면 정의, 비교, 분석, 분류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헷갈리고 혼동스러웠는지. 그러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3차원 세계의 4가지가 뭘까?
네 가지가 뭘까? 3차원 세계의 관계가 뭘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걸 찾았죠. 그러니까 최종 기준이 시간, 공간, 논리입니다. 이게 이 3차원 세계를 이루는 구조거든요. 그럼 시간은 뭐예요? 인과. 그 다음에 공간하고, 자, 여기서 시간하고 논리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과가 논리적 인과를 말하죠. 앞뒤를 말하니까. 시간하고 논리 두 개를 포함해서 인과라고 불러요. 그 다음 공간입니다. 자, 보세요. 동류. 자, 얘하고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맺어지려면 이 둘을 묶었을 때 U가 같아. 그러면 과자라고 붙일 수 있어요. 얘는 과자라고 되죠. 근데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이제 과자가 안 되죠. 네. 이럴 때 상위 개념은 뭘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이 개념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째, 이렇게 했을 때 동류. 근데 같은 과자인데 이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좀 작아. 그랬을 때는 얘를 이렇게 둬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그럼 포함. 그 다음에 둘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라는 기준을 두면 비교라는 개념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두 개의 개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시간과 논리를 담는 인과, 그 다음에 공간을 담는 동류, 포함, 비교, 요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총 4개예요. 이 4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도서 주제 파악입니다. 자, 아까 1장이 뭐였나 봅시다. 자, 나도 성공이 필요해를 주제형 문장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장입니다. 자, 주어는 나는. 동사는 뭐예요? 필요해다라는 말을 말로 바꾸면 나는 성공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하든지 나는 성공을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장 나는 스스로 한다. 핵심은 뭐죠? 주도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다라는 걸 주도적이란 말로, 또 자주형이란 주도적인 말로 바꾸면 둘을 합쳐보세요. 둘의 관계는 뭘까요? 스스로 한다 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4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시 동류, 포함, 인과, 비교. 어디에 속해요? 인과죠. 스스로 해서 성공하죠. 네, 나는 주도적으로 나는 자주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라고 둘의 인과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해설을 보면 1장의 제목을 주제문장으로 변환해서 다음 장을 4가지 관계에 의해서 연구하는데 이거는 인과였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보죠.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게 다음 문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이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다. 첫 번째 질문. 이때 물을 걸 잘 물어야 돼요. 묻는 순서가 틀리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물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장을 집중한다고 존재한다는 이 두 단어 중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집중 존재 중에 뭐가 중요해요? 뭐를 저자가 말하고 싶어요? 집중을 말하고 싶어요? 존재를 말하고 싶어요? 존재, 집중.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돼요. 자, 다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생각입니까? 존재입니까? 시작. 그쵸. 똑같은 건데. 즉, 생각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존재를 근거로 제시해서 그만큼 생각이란 것은 우리의 존재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중이 하고 싶은 말이죠. 네. 여기서 핵심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존재라는 말이 이제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에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핵심 파악 못하면 정말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집중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2번 질문. 요약 주제, 이 주제하고 요 주제하고 3장인 집중, 나는 집중한다. 이곳의 관계는? 자, 이제 이 집중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집중해서 주도적이 되어 성공하고 싶다. 나는 스스로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스스로 성공해서 집중하고 싶다. 집중이 어디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그쵸? 스스로 집중해, 주도적으로 집중해야지. 그쵸? 집중해서 주도적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인과관계죠. 예. 앞에 하고 인과, 뒤하고도 인과죠. 그러니까 앞하고는 인과, 뒤에는 과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문장은 연결하면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하고 싶다. 근데 말을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약간씩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 김난도 교수가 지금 10년째인가 계속 그 소비 트렌드를 책으로 내고 있죠.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늘 몇 년에 한 번씩 세계 트렌드를 내죠. 예, 그때 트렌드를 만들 때 그 트렌드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작은 것들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큰 그림들을 보고 큰 그림 속에서 만들거든요. 그 큰 그림이라는 건 작은 것들의 집합체로 올라온 거예요. 사과, 배관, 과일, 과일에서 둘이 묶어서 과체류, 과체류가 묶여서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돼서 큰 그림을 보고 어디다 말을 놓을까라고 생각하죠. 전쟁에서 장수들은 군대를 부대 단위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대를 여기다 놓고 저기 적군이 있으니까 이 부대를 이리 옮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 이걸 부대를 해체시켜주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하죠. 이게 집단화를 통해서 최상위 과정에서의 정보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리고 이게 연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걸 귀납이라고 한다고. 근데 연역과 귀납에서 잘 들어보세요.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고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려면 누군가가 알아낸 것이 있어야 돼요. 맞죠? 누군가가 알아낸 거를 나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보를 다룰 때 누군가가 알아낸 걸 공부할 때는 연역이 쉬울까요? 귀납이 쉬울까요? 누군가가 알아낸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할 때는 위에서부터 전체를 보고 내려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다시 한번 연역 귀납 시작! 예, 연역이죠.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는 때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 관찰부터 해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귀납이에요. 그게 다 찾아갖고 이게 이 모양이었구나. 이건 볼링이구나. 이거 합쳐가지고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럼 알려졌으면 우리는 전체 보고 그 다음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미 답이 있으니까. 태양계를 수천 년 걸려서 케플러가 찾아낸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작은 게 있었지만 전체가 안 보였잖아요. 태양계 행성 운행 원리가 안 보였다고.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배워요? 행성 운동 법칙하고 시켜보잖아요. 세부적인 건 뒤로 가서 보는. 네, 이런 것처럼 책 한 권을 읽을 때는요. 책 전체 목차가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먼저 학습하고 장을 또 학습하고 단원을 학습하고 내려가면서 학습해 나가면요. 정보 습득 속도가 2배는 게임도 아니고요.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공부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공부시킬 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정보를 학습을 하고 있지만 정보 학습이 100시간이면 저는 정보 학습을 한 30으로 줄이면 좋겠어요. 내용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해버리면 되잖아. 100시간 배울 걸 30시간에 100시간까지 다 떼버리고 나머지 70시간을 정말 알아내는 힘을 개발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배우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금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다 뭐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계속 질문이죠. 질문의 순서를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아시죠? 프로그램 1번 순서에 프로그램 뭐 해라 명령을 따라가서 컴퓨터가 이거 따라가서 순식간에 계산하잖아요. 한 문장만 없어도 프로그램 딱 멈추죠. 이게 알고리즘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다룰 때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정보 처리. 지능 이퀄 정보 처리인데 이 과정이 결국 이렇게 질문 주어지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의 과정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글을 다룰 때도 이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고 계속해서 가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장 제목의 핵심을 파악해라. 이거 핵심 파악했습니다. 두 주제의 관계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두 주제의 연결로 통합 주제를 파악해라. 자, 4장으로 갑니다. 방금 내용의 요약 주제는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하고 싶다 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문일지십의 정보 습득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답해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쪽에? 문일지십 쪽이에요? 정보 습득이에요? 자, 종이컵 하면 뭐가 핵심이에요? 컵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일지십의 정보 습득 기술은 핵심은 정보 습득이겠죠. 그럼 문일지십은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정보 습득의 세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습득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목을 붙인다면 정보 습득역 또는 정보 이해라는 말로 이제 여기 글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넣을 수 있죠. 정보 학습이라는 말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죠. 위에 있는 주제하고 얘하고 관계를 찾아라. 그렇죠? 자, 무슨 관계일까요? 얘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가 집중하고 같은 라인, 여기 사과, 배, 감처럼 사과, 배, 감 이렇게 집중, 정보 이렇게 되면 동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사료 들어가면 앞에 이거하고 인과관계가 되는 거고, 얘가 일이 들어가면 얘하고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얘가 여기에 붙으면 성공하고 정보를 같은 동류로 본다면 얘하고 동류 관계에 대해서 둘이 합쳐서 상위 개념이 나와야죠. 만약 얘가 집중의 하이다 그러면 얘가 포함이니까 집중을 쓰고 얘는 버려야죠. 얘가 하나씩입니까?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라면 얘를 쓰고 얘를 버려야죠. 자, 이제 아시겠죠? 얘가 동류라면 둘을 합쳐서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되고, 얘가 비교라면 정보와 집중이 비교라면 대등일 때는 둘 다 써야 되고, 강조일 때는 하나를 버리고 강조를 써야 되고, 인과일 때는 과를 써야 되는데, 이 개념이 시간상의 중요도, 즉 그 요소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정보는 여기에 어떤 관계에 들어갈까요? 어디 위치? 나는 정보를 주도적으로, 정보학습을 주도적으로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주도적으로 집중해서 정보를 배움으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주도적으로 정보학습을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디가 좋아요? 네, 집중해서, 보통 이거 태도죠. 집중해서 얘를 배움으로 보통 성공하죠. 자, 그래서 합치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인과관계고요. 그 다음, 이제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정보를 배워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관주이버의 구성기술입니다. 구성기술이 핵심이니까, 핵심은 구성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정보를 가공한다, 그 다음에 체계화한다, 창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개념인 창조를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5장과의 관계, 이 5장과 이거 주제와의 관계는, 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디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 단어에 어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 D라고 그러면 집중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만약 정보하고 그냥 동류라 그러면 여기는 동류 관계가 되는 거고, 자, 이 창조는 이 단어 중 나는 아닐 거고, 성공하고 싶다도 아닐 거고, 그럼 이 중에 주도적 집중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와 관계? 주도적 집중으로 창조하여 정보를 배워? 정보를 배워서 창조하죠. 그래서 동류 관계인데, 여기서 이 동류는요, 정보를 배우고 창조한다는 것은 지금은 인과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동류로 되는데, 자, 봅시다. 연결하면 정보를 배우고 창조하여 성공하고 싶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보를 배워서 창조하여 성공하고 싶다. 이번에는 표현 기술입니다. 자, 표현 기술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표현 능력이고, 관계는 여기도 동류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인과로 나와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6장을 연결하면 배우고 창조하여 표현함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게 지금 세 개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자, 정보를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 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학습, 배우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정보 처리. 컴퓨터 같으면 이해, 입력, 그 다음 뭐죠? 처리, 출력. 요 세 개를 합쳐서 정보 처리.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인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지기능, 인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 요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더 요약한다면 정보학습, 창조, 표현을 묶어보죠. 인지력 개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문장으로 쓰면 정보를 배우고 창조하여 표현함으로를 인지력을 개발하다로 묶어보면 마지막 단어가 나는 주도적으로 인지력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싶다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됐죠? 그냥 공식 같죠? 공식. 예, 공식.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인문학 공식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불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정말 그 소통의 혼란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까 상황과 언어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생기는 소통이 오류인데요. 그걸 지금 완전히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실장입니다. 문제 해결로 유인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요. 여기서 핵심은 문제 해결입니까? 유인입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문제 해결로 유인이 된다. 자, 생각해 보시고. 자, 문제 해결 유인. 시작!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유인이 된다라는 말은 여기에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하다는 하위 요소죠. 그러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죠. 그럼 여기 문제 해결은 요 위에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인지력을 개발하면 그 인지력 개발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제목은 핵심은 문제 해결이 될 거고요. 그 위인의 의미는 성공하고 싶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이거는 관계는 문제 해결은 인지력 개발과 인과관계죠. 그래서 연결하면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인지력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함으로 성공하고 싶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4개의 관계입니다. 4개의 관계를 그러니까 핵심파 4개의 관계 그리고 관계를 찾아내면 연결을 하면 돼요.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건 상당히 고급 독서법이에요. 올리온 독서법이라고 해가지고 책 한 권을 가장 빠르게 읽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보통 책 한 권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권을 읽고 나서 누가 테스트하느라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선생님 이거 한번 읽고 해주세요. 그래. 덜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15분 동안에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1시간 동안 설명을 안 보고 해줬더니 정말 기겁을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금 이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을 해서 전체 주제에서 찾고 그 다음에 장별로 들어가서 또 이제 장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절별로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보면 아주 순식간에 책 한 권의 전체가 나오죠. 물론 지문 단위를 들어갈 때는 그건 어떻게 하냐고 궁금하겠죠. 이제 지문 단위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핵심은 뭐예요, 이거? 줄여서 말해 함축입니다. 함축하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예, 가능성입니다.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앞에 7장이 뭐였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에서 성공한다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핵심은 결국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는 당연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니까 해결 안에 들어있다 치면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네, 7장 강조로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결을 하면 문제 해결, 그냥 여기서 변함이 없죠. 그냥 이거는 이 안에 해결하다라는 할 수 있다. 이 말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주제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의 주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장별 목차 가지고 책 주제만 만들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장 주제가 또 나와야죠.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한번 봐보세요. 첫 느낌 한번 봐보세요. 첫 느낌. 동물농장 너무 유명한 고전이죠. 이 책 한 권을 먼저 주제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입니다. 요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을 봅니다. 여러분 동물농장은 문학도서라서 목차가 없어요. 거기는 옛날 그 소련 시대에 반체제 책이어서 제목을 빼버리고 01하고 뭐 20페이지 뭐 02 이렇게 나왔다고 10개의 번호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가 없죠. 목차가 없는 걸 이렇게 목차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배경이니까 놔두고 동물농장 독립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아래가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교과서 아이들이 읽을 때 고려의 성장 배경 학생들이 뭘 궁금해해야 되죠? 궁금한 거를 아래서 지문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역식의 효과고 답이 있는 것의 효과죠. 어차피 인지하는, 질문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야 핵심 질문을 가지고 핵심을 찾아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동물농장 독립이야. 궁금한 게 뭘까요? 독립 어떻게 했지? 왜 했지?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은 어떻게 했지? 왜 했지? 자, 이런 거죠. 그럼 그게 나와야 돼. 먼저 독립 과정이 나오네요.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지? 또 무엇을 했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지? 한눈에 보이죠? 그 계기는 뭐였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이죠? 연설 내용은 뭐였지? 궁금하죠? 지금 내용은 이거였대요. 우리 현재 모습은 이렇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려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글로 써볼게요. 말로. 이거 글입니다. 현재부터 글입니다. 동물농장의 독립은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혁명의 과정은 크게 계기에서부터 영향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 계기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시작되었다. 메이저 영감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먹이 배급과 노동 착취에 행복하지 못한 즉 자유가 억압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무생산과 가소비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메이저 영감은 우리는 인간을 추방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거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을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동물 지배와 살해가 금지되는 사회에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메이저 영감은 사망했다.
이것을 계기로 혁명은 준비되었다. 혁명은 동물주의 사상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기원은 메이저의 영감이었고 그 전파의 과정은 여기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돼지들의 주도에 의해서 비밀 모임과 비밀 모임, 즉 매주 어디에서 어떻게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혁명이 준비되었다. 자, 지금 제가 한 게 뭐죠? 글이죠. 여러분 글쓰기 대학 졸업할 때 해놓고도 어렵잖아요. 자소서 쓰는 것도 하나도 어렵고. 근데 지금 이 로직을 가지고 쓴다면 대한민국 누가 써도 비슷하죠. 그럼 글쓰기가 어려운 걸까요? 체계화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체계화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체계화를 가지고 글로 쓰라면 글로 쓰고 여러분 혹시 강의할 때 원고 써가지고 원고 읽으면서 강의한 적 있죠? 되게 힘들죠? 예, 앞을 못 봅니다. 계속 원고 보고 어디 줄리려 버리면 난리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으면 어때요? 되게 쉽죠? 예, 우리 보통 강의할 때 구조만 몇 개 써갖고 하죠. 이걸로 기획서를 쓴다면, 이걸로 보고서를 쓴다면, 이걸로 사업계획을 만든다면, 물론 이건 문학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이 체계화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서울시 부교육감 되신 분이 이걸 보더니 진짜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나는 그분한테 처음으로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드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걸 먼저 만들고 뒤에 걸 내려가면서 만든다고 그랬더니 대뜸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2장이 동물농장 독립이면 2장의 내용의 주제를 파악해야 이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읽지도 않고 어떻게 주제를 만드냐. 그건 거짓말 아니냐. 내가 처음으로 들어본 정말 문제파악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방금 이걸 설명해 준 거죠. 요거를. 이걸 설명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와,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놀라우면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 찾아간다고 저한테 뭐 가겠어요만은 어떤 말을 그러더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군포시장님은 이거 보더니요. 진짜요? 실합니다. 10분 동안 듣더니 교수님 잠깐만요. 뭘 잘못했나 그랬지. 부시장 전 간부들 다 올라와. 근무 중에. 이 간부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모였어요. 교수님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시간을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간부들이 30분간 회의를 들어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 이건 정말 우리가 체계도시여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군포시를 이걸로 아예 종합 시스템으로 만들어달라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만났는데 자기 이거 좀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네, 그런. 광명시장은 이걸 보더니 아예 그냥 광명시가 교육도시니까 이걸로 그냥 세팅하자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걸 개발한 지가 지금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만난 분들이거든요. 저 혼자밖에 못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를 인지 코칭학이라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세팅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어떤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2년간 이거를 훈련하거든요. 네, 이거 여러분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인지 코칭학이라는 2년간의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곧 정보를 체계화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문명의 기초거든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연, 광물, 동물, 식물 쭉쭉 내려오죠. 이거 발견하기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거를 내가 보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파편화된 지식을 가치로 만드는 거거든요. 관주의법, 구술서말을 고비로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 작업이에요. 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보셨던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1차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궁금한 장별이죠. 자, 1장이 나도 성공이 필요해였죠. 자, 그러면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이. 이게 원본 도서입니다.
본문 도서를 보면 자 학습 쇼크 목차죠. 나도 성공이 필요해.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시 지문으로 내려가겠죠. 예, 진짜 멋진 성공을 대하여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나도 성공이 필요해.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이게 소제목 4개입니다. 그리고 진짜 멋진 성공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꼭지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처럼 주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기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 아, 성공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성공은 독서로부터 이루어진다. 즉, 성공으로 빨리 가는 길이 독서다. 즉, 그 종착역은 실천이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야. 자, 무슨 문제죠, 이거는? 문제. 이거는 다 알겠어. 그냥 이것만 만들어도 그냥 주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멋진이라는 단어. 그쵸. 예, 뭐가 멋진 성공이냐가 없어. 이걸 보고 의문형 제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제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의문형 제목과 주제형 제목, 이 2가지를 알아야 목차만 가지고 정보를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문 쪽 속에 혹시 이런 의문이 있지 않나요? 그럼 목차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목차가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아니, 저자가 돼가지고 자기 지문에 대한 주제를 목차로 못 만든다고? 그게 무슨 저자야? 그런 책을 발견했다면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죠. 마지막에 한참 이야기가 길면 묻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 말이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데.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려 왔대. 말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아니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죠? 이건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다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교과서가 그런 책이 있다면 큰일 나죠. 그런 건 교과서에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일반 도서에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 책의 가치를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쓴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나도 같이 바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그러면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 이걸 찾아와야 돼. 주제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문으로 가야지. 그렇죠? 자, 지문으로 갑시다. 지문 왔습니다. 요 꼭지를 다 읽어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이 꼭지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꼭지 나오면 그 밑에 뭐 들어있잖아요. 소제목. 다 소제목이 있어요. 자, 이 소제목을 봅니다. 그런데 또 소제목이 걸렸네. 그죠? 무슨 형? 의문형 주제형에서. 의문형이죠. 그럼 찾아야 돼. 왜 성공을 좋아할까를 찾아야죠. 자, 얼른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보통 이거에 대한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그냥 읽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하라고요. 뭐가 궁금하니? 아주 질문 훈련을 평생을 시켜야 됩니다. 뭐가 궁금하니? 그러면 성공의 이유요.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성공의 이유만 찾아봐. 이러면 보통 읽기 속도보다 2배에서 10배 나옵니다. 자,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자, 성공의 이유가 뭔지 보세요. 자, 물어봤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등등. 이건 나머지 설명이니까. 정신적 만족과 편안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또 설문했습니다. 희망을. 그랬더니 또 전문직을 뽑았는데 목적은 안정적. 그죠? 안정된 재정 여유, 시간. 성공 이유. 한 단어. 안정이죠. 얼마나 빨라요? 글 못 읽는 애 빼고. 이렇게 거의 이 단어 보고 성공의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쭉 보면 그냥 이유가 안에 들어있는 그 딱 단어나 문장이 아니면
개념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 가서 가세요. 자, 그러니까 안정을 토대로 누리는, 그러니까 안정의 욕구죠. 안정의 욕망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안정적 욕망에 의한 성공은 한계가 있대요.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거는 답이, 이건 주제니까. 그 다음 지금 이거 제목이 뭐였어요 방금?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 여기가 지금 뭘 찾으려고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묻기 전까지 안 했죠? 이거 훈련하는 데만 해도요 진짜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려요. 어른도 똑같아요. 분명히 여기 진짜 멋진 성공을 찾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진짜 멋진 생각을 성공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늘 했던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테스트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다 있습니다. 아주 훈련 몸에 배이지 않으면 거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찾을 때는 위에 제목을 기억해 놓고 아래 내용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뭐지?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 아, 성공의 이유네. 안정적인 거. 진짜 멋진 성공은 안정적인 거? 두 번째. 진짜 멋진 성공은 안정적인 욕망의 한계? 진짜 멋진 성공은 안정적인 멋진 욕망의 한계? 그럼 이거는 진짜 멋진 성공이 아닌 걸 말하는구나. 보세요. 지금 들어가죠? 아,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 아, 진짜 멋진 성공은 욕망에 의한 안정은 아니고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그 다음, 지금 내용 안 읽어도 돼요.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 아, 그럼 영향력과 존경은 인과니까? 진짜 멋진 성공은 안정적 욕망이 아니라 영향력에 의한 존경받는 것이 진짜 멋진 성공. 오케이, 굿. 끝. 여기 돌아오면 돼요. 그럼 진짜 멋진 성공은 다시 여기 방금 4개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 해서 안정적 욕망의 성공 추구,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2개 있죠? 그럼 주제는 진짜 성공은, 그죠? 제목이 진짜 성공은 뭐예요? 동사는 뭐이다겠죠? 예, 뭐이다. 영향력에 의한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고 욕망에 의한 성공 추구가 아니라, 그죠? 그럼 주제 나왔죠? 그럼 이 주제를 다시 1장으로 나도 성공이 필요해로 가야죠? 예, 그러면 나도 성공이 필요해. 보세요.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 진짜 성공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멋진 성공이란 이랬죠? 이걸 주제로 바꿨죠? 앞에 꼭지 하나 찾아 들어가가지고 소제목 보고 주제를 바꾼 다음에 그 주제를 이리 가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제 나오죠? 자, 주제,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 우리는. 동사는 제일 1장의 크기인 것이 요거죠? 성공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럼 뭐가, 이제부터 뭐 궁금한 건 물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뭐가 궁금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뭐가 궁금해요? 아니, 뭐, 생각나는 거 불러보세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죠?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성공을 어떻게, 요것이 어떻게고, 요거는 성공의 의미죠. 진짜 멋진 성공의 성공의 의미. 이런 성공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1장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찾았죠? 여기.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 하고 이 4가지를 아까 지문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지문을 읽고 찾았고 이거는 지문을 읽지 않아도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내려가서 이 하위 요소는 어떻게 찾아요? 이 하위 요소는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설계로 찾아냅니다. 자, 이제 설계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장 주제입니다. 예, 아까 방금 장 주제.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은 아까 그 지문이 아닌데요. 이제 목차 설계가 끝났죠. 그럼 이제 드디어 지문 설계로 가야죠. 실제로 지문으로. 자,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 주제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 문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문 주제를 파악하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할게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신의 의사를 강제하는 힘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권력이라고 한다. 이걸 묶어서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핵심 주제는 권력의 의미죠. 권력의 의미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아래는죠. 권력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 중에서란 말은 정치적 권력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런 중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력을 정치 권력. 그럼 여기서부터 이러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권력 관계, 즉 권력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권력의 의미, 권력의 형태야. 그럼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아래에요. 위에요, 아래에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 그쵸? 여기 아래고 다시 이 내용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이하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하죠. 그러면 주어는 어디가 돼요? 정치 권력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정치 권력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은 뭐뭐이다 라고 나오겠죠. 정의하면 말한다. 어떤 걸 말한다? 조직화된 권력. 이건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핵심이니까. 자, 기능을 수행하기 정치 권력이 말한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서 여기 보세요. 권력 관계는 부모와 자녀, 교사, 학생 이런 것들을 정치적 권력과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력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동류상입니다. 여러 권력 형태 중 정치 권력은 하면 정치 권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권력의 힘이 여기 있죠. 의미. 권력의 의미는 앞에다가 타인의 의사를 강제하는 여러 권력 형태 중이라고 이 부분을 여기 붙이면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설계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주제는 봤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죠. 정치 권력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설계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을 권력의 의미라고 그랬죠. 권력의 의미. 이 뒷부분은 권력의 형태. 자, 권력의 의미는 뭐였어요? 타인의 의사를 강제하는 힘. 끝났죠? 권력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불러보세요. 부모와 자녀. 두 번째, 교사와 학생, 기업가와 노동자,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그 다음에 정치 기능, 정치 권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근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권력의 형태 중에서 정치 권력은 그 중에 하나밖에 아니야. 이것만 보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고 어떤 사람이 이것만 봤다. 그러면 권력은 강제하는 힘인데 권력의 형태는 5가지가 있다. 끝. 그럼 지금 지문 반영했어요? 못했어요? 안 됐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글로는 읽었지만 설계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오리무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요, 전혀 글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개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분석해 나가는 걸 잘 봐주세요. 이 4가지와 요거는 다르죠? 지금 저자가 말할 때 이걸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걸 분리시켜 주려면 먼저 요것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가족 권력. 두 번째는 교육 권력.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기업 권력. 그 다음에 상급 기관 권력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를 보내고 교사 학생 보내고 기업가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치 권력은 여기서 일단은 정치 권력은 어떤 거예요? 의미, 목적. 그죠? 의미는 뭐예요? 조직화된 권력. 조직화된 권력.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정치 기능 수행.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죠. 그래서
얘를 강조하긴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정치 권력이고 요거는 일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반 권력 하고 요 네 개를 묶어주고, 요거는 정치 권력은 특별 권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 권력입니다. 일반과 특별이죠. 그럼 정치 권력이 이리 갑니다. 이러면 권력의 의미, 권력의 형태, 일반 권력과 특별 권력. 지금 저자는 요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는 다시 둘을 동시에 둘 수 없죠. 그럼 둘을 합쳐줘야 돼. 이 둘을 합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여기가 사과하고 배면 그냥 과일로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가면 식물의 기능과 특징, 그거 묶을 수 있는 단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식물의 기능과 특징 이렇게 하죠. 그럼 아래는 기능 나오고 특징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권력의 의미와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된 설계가 나옵니다. 어때요? 지문에 이렇게 들어있을 줄 상상했겠어요? 이걸 아이들이 해내는 거죠. 이런 사고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곧 내게 들어오는 국영수사가 모든 정보를 내 안에서 체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학생 때 이 정도 한다면요, 대단한 겁니다. 예, 다 놀래요. 그래서 이걸 해 나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뭐를 했어요? 질문과 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질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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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 이렇게 많은 질문과 답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결국 그러면 질문형 독서 인지력을 개발하는 기초는 지문의 설계라는 겁니다. 아까 동물농장을 봤을 때 설계하는 거 봤죠? 예, 그거 같은 내용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글의 주어는, 자, 이걸 풀 때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인천. 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장 설계입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이에요, 이게. 자, 주제 문장 찾아볼까요?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주어를 찾으면 돼요. 순서입니다. 순서. 1. 주어. 뭐죠? 주어가 없죠? 예,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그럼 낳으면 심었다, 낳으면 심었다니까 둘 관계에 따라서 보면 심었다가 주동사죠. 그러면 심었다를 생각하고 누가 심었다? 누구예요? 예, 부모죠. 근데 부모들인데 이 이야기의 그 자료를 보니까 오동나무, 선산 뭐 이런 소리 나온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니죠. 요즘 같은 세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조상 부모들이죠. 예,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동사입니다. 심었다. 지금 제가 이 순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지 순서라고 그래요. 언어를 다룰 때 인지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저 얘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심었다 무엇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니, 생각나는 거. 이렇게 하는 형식이 뭐 영어죠, 영어. 네. 이거 영어하고 같은 형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언어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언어 없습니다. 아예 언어를 몰라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두컴컴한 길에 여성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지나갑니다.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뭐가 지나갔어. 그때 여러분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가 지나갔어. 그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저게 뭐지? 저게 뭐지죠? 그때 그거를 대상으로 바꾸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바꿀 때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저게 뭐지? 이게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주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지기능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인지가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예요. 인지가 먼저예요. 예, 오감이 먼저 인지하고 그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게 뭐지? 저 사람은 뭐가 궁금하세요? 뭐 하고 있지? 보니까 그 사람이 잠깐 움직인 사이에 서 있는데 손에 뭐를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 저 사람은 들고 있다. 그 다음 뭐가 궁금하세요?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들고 있다. 무엇을? 인지 순서예요, 이게. 그런데 영어가 인지 순서를 따라 만들어진 언어예요. 우리말은 인지 순서가 아니라 수식 순서에 따라 만들어졌어. 즉 거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어에서 제일 끝으로 나오는 거 언제 어디서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영어는 인지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배정되어 있어. 그럼 어떤 언어가 더 쉬울까요? 배우기에. 영어가 훨씬 쉬워요. 어떤 언어가 더 논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가 논리성을. 대신 우리말이 장점은 뭐냐면 조사형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말을 뒤집어놔도 말이 다 된다는 거지. 나는 어젯밤에 서울역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친구들하고 어젯밤에 서울역에서 나는 밥을 친구들하고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친구들하고 다 돼. 다 알아들어. 영어는 하나만 바뀌면 문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배워놓으면 아주 편리해요. 근데 우리말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다 들어, 끝까지 들어야 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안 했어. 끝나는 거죠. 영어는 했다, 안 했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언어의 불편함은 어차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언어의 이전이 바로 인지라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그 인지 순서대로 언어를 상황을 구성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논리적 정교성, 첫째. 두 번째, 언어의 오류가 없어요. 언어를 때 오류가 없습니다. 셋째, 정보의 체계성이 쫙 갖춰집니다. 진짜 해보시면 깜짝 놀라요. 왜 이게 지금 인천교육청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전국에 나가고 지금 교육부까지 막 핵심 역량, 이 핵심 역량이 요것이 지금 요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전국에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듣고 있으니까. 더 많이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심지어는 학생들마저도 보세요. 이게 학생들이 3박 4일 하거든요. 보통 캠프를. 그 3박 4일 캠프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자 보십시오. (3박 4일에서) 하고 나면요 학생들이 남긴 말입니다. 이거 합니다. 지금 이거 하거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나가는데 나만 알고 싶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 과목의 비밀 열쇠다. 슈퍼 초대박 신형 울트라 비밀 병기다. 왜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라고 인지 알겠다. 지금 알려주고 싶지 않다. 엄청나다. 보물 더 크다. 놀란 것 자체다. 미라클이다. 해보시면 아른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한 번도 해보는 경험.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육 경험. 가슴 인상하는 처음이다. 거의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입니다. 모든 학생이. 도대체 뭘 봤을까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냐? 보통은 좋은 건 다 알려주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말 제가 도전이 됐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2, 3년, 5년씩 해갖고 잘했다. 그럼 내가 알려줘도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한다. 근데 이거는 3일 해갖고 내가 그동안 평생도록 글 읽고 공부하는데 이거 잘하면 공부 잘하잖아요. 보통은 글 읽고 뭐 잘하면 그걸 3일 동안에 이렇게 주제가 찾아지고 구조가 찾아지고 이거는 도저히 알릴 수 없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어.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순서대로만 하면요. 얘들이 다 주제와 구성을 찾아내고 시험 점수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수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인지순이에요. 언어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지순입니다. 자, 영어하고 똑같지 않아요. 영어하고 똑같은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은 영어는 문화순으로 가요. 문화순이라는 말은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할 때 그들이 문화에 뭐라 그러죠? 문화에서 쓰는 용어를
자기들 문화에서 왜 그 단어를 여기에 썼느냐. 관용어. 관용어, 예. 관용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 인지순에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똑같지 않아요. 촉이 딱 그것만 같습니다. 자, 심었다. 이제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무엇을 심었으면 이제 무엇을 여기서 찾아야 돼. 질문은 여기서 하고 찾는 건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그냥 이 두 가지만 물어야 돼요. 무엇을 심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예요. 그럼 이 개념은 무슨 관계예요? 동류, 포함, 인과, 비고. 동류예요. 그럼 동류면 상위 개념입니다. 나무를. 3번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 잘 보세요. 이게 어떤 학생도 다 동일하게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묶음 과정에서 단어를 달리 붙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것만 보고 다시 물으세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왜 심었냐? 어디에 심었냐? 언제 심었냐죠. 여기서 이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왜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다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 여기를 보세요. 기준이 어디서? 왜 심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녀의 몫으로 심었죠? 그쵸? 나무를 심은 이유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몫으로 심은 거예요. 나무를 어디에 심은 이유가. 그래서 이 기준에,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건 어디죠? 어디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을 나무를 심었대. 그랬을 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부모가 나무를 심었대. 그러면 뭐 해봐야 땅이겠지. 근데 왜 심었는데? 이렇게 궁금함이 유발되는 첫 번째 요소. 근데 그 상황은 이랬겠죠. 출산을 하고 나서 나무를 심었대. 그러면 그 부모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왜 심었냐가 제일 궁금한 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4번은 왜 심었는지. 자, 딸아이 몫하고 아들 몫이면 합쳐서 자녀의 몫으로. 자, 이제 궁금한 건 뭐죠? 5. 자, 언제 심었어요? 출산시로 하게 되겠죠? 자녀를 또 붙이면 중복이 됩니다. 중복 제거.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심었죠?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여기다 엮까요? 어디입니까 이게? 선산하고 논두렁이요. 둘 다 쓸 수 없죠. 이건 동류죠. 합치면 상위 개념이 뭘까요? 땅이죠. 터전. 오, 좋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터전이라는 말은 자기 거라는 소유가 있죠. 자기 터전이죠. 내 터전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더 쉽게 말하려면 땅인데 논두렁 선산에 남의 몫으로 심었으면 남의 땅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소유 땅에, 자기 땅에.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1000만 그루를 심었는지 2그루를 심었는지. 얼마 심었어요? 몇 그루죠. 그럼 나무 몇 그루니까 여기가 7번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문장이나 주제나 여긴 중복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렇더라도 너무 길대요. 길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술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너무 길대요. 그러면 줄여볼까요? 번호를 거꾸로 빼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더 길대요. 말 돼요, 안 돼요? 계속 줄여볼까요? 마지막으로 나무를 심었다까지가 핵심 주어죠. 이거는 요약 주제라고 합니다. 현재 방금 본 거는 요약 주제. 이거는 요약 주제. 핵심 주제는 요거를 복사해서 놓고 그냥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었다. 이 정도면 이 문장의 그냥 핵심이 뭔지는 잡은 거죠. 그렇지만 이 훈련이 왜 중요하다고요?
정보가 파편화된 정보들이 있을 때 이거를 아까 인과관계에 따라서 종류 포함관계에 따라서 전부 배열을 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10가지의 재료 가지고 했는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인류 지식 전체가 쫙 피라미드 됐죠. 멋있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정말 나는 예술이에요. 예술. 그게 예술이죠. 여러분 정보가 체계되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이걸 설계로 바꿔볼게요. 자 갑니다. 설계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이걸 제목으로 바꿀 때는 간단해요. 이거 없애버릴게요. 제목으로 바꿀 때는 법칙이 뭐냐면 주어를 먼저 써요. 동사를 앞에다가 형용사용으로 바꿔요. 심은 궁금한 게 해결 안 됐죠. 유장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무엇을? 나무를. 이 정도면 제목이 되죠. 근데 이건 문장에서 이 정도 제목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상들의 그냥 출산 문화. 궁금증 의문형으로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읽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출산 문화. 문화의 내용이죠. 내용. 그럼 출산 문화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 문화 너무 지금 저기 하니까 식목 조상들의 원리대로 써볼게요. 그냥 하는 대로 나무를 심은 우리 조상. 자 갑니다. 자 궁금한 사람 바로 뽑아봅시다. 왜 심었니? 언제 심었니? 어떻게 심었니? 무엇을 심었니? 어디에 심었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얼마나 심었니?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왜? 자녀의 몫으로. 그 다음에 언제? 출산시. 어떻게? 없어요. 무엇을? 나무를. 어디에? 자기 땅에. 얼마나? 몇 그루. 빠졌나요 혹시? 다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찾아서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몫. 자녀는 딸과 아들로 나누죠. 딸, 아들. 이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출산시 똑같죠? 딸, 아들. 그 다음에 나무 두 개죠? 딸, 아들. 딸은 뭐 심었어요? 오동나무. 그 다음에 아들은 소나무, 잣나무. 그 다음에 자기 땅 어디에요? 아들, 딸. 아들은 선산, 딸은 논두렁. 몇 그루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걸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패턴화 시킵니다. 심은 우리 조상이니까 식목 이유, 식목 시기, 식목 대상, 식목 장소, 식목 분량.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나옵니다.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문장 단위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단락에서 지문 책 한 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책 한 권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만 해주시면 3개월이면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잖아요. 학생들 뒤에서 설계 짜버립니다. 우리 애들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정말 우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죠? 빠진 부분이 금방 보여요. 여러분 말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그대로 잡아서 됩니다. 얘들이. 그 훈련하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 훈련인데요. 여기서
요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토익 중에 있으면 엄마가 서울에 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학을 문장과 태우셨다. 이론을 산에 있는 형이 네. 내가 사는 강남에 둘을 오면서 합쳐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 문장 단위에서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죠. 엄마는 주어가 엄마랑 형이지. 주어가 엄마 형이니까 그러면 엄마는 엄마 합치면 누가 돼요? 엄마 형을 합쳐서 가족. 가족이라고. 가족. 이렇게 해서 중복을 다 제거합니다. 네. 가족들이 사오셨다. 이 뭘 훈련의 사왔어? 결과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해서 것들.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신문 기사를 하나. 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신문 기사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건 저기고요. 신문 기사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게 얘들이 6학년짜리들이 진짜 기사까지 써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찾은 다음에 신문 기사에 대해서 미네르바가 조사를 하고 설립 스토리부터 이렇게 찾아. 걸어온 날, 방식, 타대학 비교. 스토리에서 다시 그 다음에 걸어온 날들 연도별로 혁신적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죠. 도표화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 방식 그리고 타대학 비교 보십시오. 일반 대학 목표 방식, 과제 시험, 등록 기숙사, 합격률 그 다음에 일반 대학, 미네르바 대학 그와 유사한 온라인 대학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걸로 그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진짜로 지금 현재 애들이 만든 기사가 정식 신문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채택을 했어요. 너무 잘 쓰였어요. 여러분 설계가 되면 글은 그냥 나오잖아요. 설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글을. 그래서 이제 기사는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기사가 아닌가? 실제 신문기사 찾아 들어가면 혹시 해보시면 미네르바 대학에 치면 애들이 쓴 기사가 뜹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재밌죠? 근데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잘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연습해 삼아서 한번 해볼 텐데요. 요것만 한번 해보시고 마치십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문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둘이 짝 띄워주세요. 같이 좀 하시고요. 둘이 짝 해야 됩니다. 둘이 뒤에 한 분 짝 좀 만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설계는 안 합니다. 주제문만 정확하게 찾는 훈련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는 뭐죠? 여기서 우린입니다. 여기는 단문이에요. 문장이 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는이냐 설명을 해야 돼. 항상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보세요. 꼭 표현할 때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학생이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 영역 태블릿 사주기성 아까 봤던 거죠? 이 다음 문장은요. 여러 가지의 권력의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의 권력의 형태를 보겠는데요. 학생도 이렇게 써봤는데 부모, 자녀, 교육학생 이 경우에 지금 이 작업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작업은 보통 교실에서 학생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선생님이 하죠. 선생님이 하는 걸 학생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미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목적은 학생을 잘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시작! 그쵸. 이 목적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런데 꼭 가르치고 나면 결과는 학생이 잘합니까? 선생님이 잘합니까? 시작! 이 문제가 2000년의 고민이었습니다.
21세기, 20세기 말에 풀렸어요. 답을 몰랐던 건 아닌데 시스템 때문에 해결이 된 거죠. 그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이유는 이따 말하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학생이 잘하는 건데 항상 결과는 선생님이 좋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시작! 선생님이 준비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면 바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질문. 그러면 앞으로 학생이 더 잘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그치. 그게 20세기 말에 풀린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교원대학 다닐 때 그런 교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노트 만들어 놓고 노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받아쓰기 하고 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런 건 없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20세기 이전에는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는 모든 정보가 자기가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은 받아쓰기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부분 동양의 학습이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럼 마지막.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정말 너희가 똑똑해지는 방법을 찾아냈어. 선생님이 하는 걸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다섯 번째 질문. 이제부터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해오렴 할 때 학생들이 뭐라고 첫 번째 반응할까요? 시작! 왜는 했다니까. 설명됐다니까. 방금 이야기 듣고 내가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동의는 됐어. 자, 해오렴 그럴 때 학생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렇죠. 어떻게죠?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지금 16년 배우고 교원대학 시험, 임용시험 치르고 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당장 학생들한테 해 하면 합니까? 못해요. 그게 한계죠.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지금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학생이 핵심을 못 잡는데 새로운 글을 잡고 거기서 정리를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 작업을 못하면 바로 인지의 가장 기초인 이 능력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떤 일도 다. 심지어는 대화도 못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회화의 가장 기본이 핵심 파괴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학생들한테 지문 한 단락 하나 딱 주고 정확하게 찾아내라.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 생각에. 자기 반. 뭐 난이도에 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문 주고 지문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라. 틀리면 안 된다. 몇 프로 정도? 예? 그러죠. 왜냐면 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0년대에 프랑스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체크를 했어요. 이걸 보고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거고 읽는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 문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비문해라고 하죠.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40%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서 80년대에 포항공대 김병훈 교수가 포항공대생을 체크했어요. 비문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 대한민국이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 더 주제 파악 잘해요? 못해요? 애들이? 못해요. 지금 거의 비문해입니다.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국가에서 비문해 법 만든 거 아시죠? 비문해 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금 지원한다니까요? 그럼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사회에 나와서 다시 비문해 교육받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왜 비문해를 해결 못 하는 거지? 국가에서 사회법을 만들어서 지금 비문해 지원 교육 한다니까요? 이게 뭔 일이냐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기술을 배우셔서요. 정말 교실로 한번 바꿔보세요. 학생이 지문을 읽고 주제 파악이 마음대로 된다. 그때부터 선생님들은요. 과제만 주면 돼. 저희 지금 올려서 그렇게 합니다. 딱 이거 배우는데 집중해서 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만 해요. 뭐 국영수사가 아예 안 보여.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돼서 이제 주제 파악되고 구성 파악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냥 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그냥. 지금도 과제들 지들이 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건 거 다음에 뭐 가져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죠? 예, 글의 핵심과 구조만 파악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이제 학교 제도는 또 국영수하고 미체형 매일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제가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자기 반 학생들을 토대로 뭐 어차피 수업 시간은 진행하고요. 방과 후에 어떤 1시간이든 빼가지고 매일 1시간씩만 빼가지고 3개월만 아니 한 학기만 저하고 같이 진짜 여러분 반을 개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바꿔나가는 어디에 안 왔죠? 이한정 선생님이라고 첫 시간에 보통 하는데 여기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 갔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거를 이번 연수 때 방학 때 40시간을 배운 다음에 그 배웠던 선생님들 중에 반절이 이거 더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한 달간을 매일 선생님들이 먼저 배웠어요. 비용도 자기 비용으로. 원래 교사들은 다 비용 다 나오잖아. 근데 자기 비용으로 배우는데 한 달간 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배우자마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로 적용한 거야. 10월 중순 중간고사 때 30%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난리 난 거지. 뭐 영상 찍고 그분이 바로 지금 연수 바로 뛴 거예요. 지금. 그때 그 한 달간 강의 들었던 그분들이 지금 계속 연수 다 뛰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핵심을 파악하는 우이독경 아이들도 다 파악해요. 왜냐하면 순서 파악이니까. 네, 그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계속 가봅시다. 자, 자 여기는 단문이니까 동사가 하나입니다.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자 주동사는 당황하는 때가 있다 맞죠? 자 이제 요것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순서 잘 따라서 우리는 뭐 한다. 자 그 다음 뭐가 궁금하세요? 이것만 보고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왜죠? 네 항상 왜 이걸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그 용어만 쓰면 됩니다. 왜 당황한다? 왜를 찾았으면 여기 가서 왜를 찾으시면 돼. 자 왜는 어디에 있어요? 몰라죠. 예. 이 정도는 다 알아요, 학생들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딱 하나 놓고 거기서 뭐가 궁금하냐고 물으면 찾고 그 다음에 찾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몰라인데 정확하게 몰라를 여기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한 뜻이 몰라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에요, 이게? 몰라는 무지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모르다라는 말로 하면. 근데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잊었다는 뜻이에요. 망각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망각으로 적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 중복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망각하여 당황할 때가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뭘 망각했냐고 궁금하죠? 예. 뭘 망각했는지 찾아보세요. 책의 위치, 열쇠 위치, 안경 위치, 부엌의 무엇, 행동 목적. 요거죠. 근데 여기는 쉬워요. 책 위치, 안경 위치, 열쇠 위치, 요거는 그냥 사물의 위치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놈 행동 목적이 또 합쳐져 있어가지고, 다 합치려니까 어떤 식이 돼요, 지금? 사과배 감 옆에 채소가 따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과일 못 쓰고, 이 둘 묶어서 올라가는 과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꼴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상위 개념으로 가야 돼. 여러분, 최상위 개념이 뭐죠? 말하다가 뭐 생각 안 나면, 그거 있잖아. 예, 그냥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단어를 그대로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개념 완전히 다르죠? 어떤 일을 몰라. 무지해서라는 뜻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데 이 순서에서 정확한 개념들을, 속성들을 아까 제가 말했죠. 상황이 언어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언어를 잘못 붙이면 상황이 바뀐다고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지금 정확한지 아시겠죠? 네,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학이라고 해요. 언어공학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빼면 안 되는 거. 이거 빼면 그냥 이 전체가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때때로예요. 때때로를 빼버려갖고 만약에 저거를 자주 그래버려 이거 무슨 사람이에요 이거? 치매야. 치매죠.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그죠? 예,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함축어나 어떤 그 유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그래야 언어가 활성이 돼요. 그러면서 변환도 되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정리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제가 했던 순서대로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주어가 뭐지? 동사가 뭐지? 그 다음 궁금한 순서대로 채워나가면서 함축하거나 네 가지 관계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진행해보세요. 자, 한 사람이 적으세요. 한 사람이 적고, 한 사람이 적고, 둘이서 의논을 하면서 하세요. 네,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자, 그 다음 어떠세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사를 찾을 때는 동사만 찾아야 돼요. 마음의 해를 넣어버리면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정한 단을 2번으로 해야 돼요. 1번 뭐, 2번 뭐, 그 다음에 3번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중복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정한 단을 결정하자. 예,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결정합니다. 네, 번호를 적으셔야 돼요. 1번, 네, 2번, 그 다음에 3번. 네. 그렇죠. 그걸 같이 줄여서 한번 쪽에다가 이번을 정확히 다 적어야 이번을 틀어가지고 뒤에 아니 지금 이거는 이쪽으로 어떤 기억을 생각하시는 어떤 기억을 어떤 기억 언제나 직장인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슬픈 친구들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이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상의가 묻지 않은 뒤에 가야 되죠. 언제 네.
잠깐 동안 이거는 시험하는 우리 자, 여러분 멈추세요. 이제 그만요. 자, 보세요. 갑니다. 자, 화면 보세요. 주어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원한다고 그래요. 주어를. 복원 요약이라고 합니다. 복원하면 우리는이 됩니다. 3인칭이니까 뭐 나도 되고 우리도 되고 우리는. 그럼 동사도 여기도 단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정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금한 거는 무엇을. 그러면 기억해 두고자 하는 일을 기억할 일로 줄여서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뭐뭐 하기 전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목을 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전, 무엇을 하기 전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빠지면 안 되는 거. 하루 종일 아니면 잠깐. 네, 잠깐. 네. 그 다음에 여기 미리하고 마음에가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활동의 목적이 핵심 파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핵심 파악 목적이 아닙니다. 인지력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어떤 개념이라도 이것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미리를 여기다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질 게 중복이 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리는 없어도 되는 얘기를 저자가 넣었기 때문에 중복 개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는 넣어야 될까요? 빼도 될까요? 그렇죠. 예. 저렇게 설명을 안 하면 넣어도 틀리고 빼도 틀려요. 왜? 감각으로 정한 거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근거를 제시 못하면 모르는 거야. 왜? 근거가 인지니까. 이 훈련을 이제 지금은 이건 선생님 수준의 문장이지만 학생들 할 때는 아주 쉬울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방을 주었다. 뭐 이런 쉬운 문장 가지고 하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죠? 어떤 경우든 주제가 다 나온다는 거 느껴지나 이게?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 학생들한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일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이번에는 딱 2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2분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문장은 비교 문장입니다. 네. 이 순서로 치면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이거 보지 말고 나는 뭔가 좀 왜 대중관계이면 왜 쓰고 강조할 거는 강조할 거만 쓰고 그렇죠. 그렇죠. 작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공부를 못하더니 이거니 무엇이 이건 아주 순수기 때문에 수학해야 돼요. 얘들이 다 나오지. 그렇지. 왜 못하지? 왜?
다른 거 조금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가시야. 아까 몰라라는 영어가 예, 그거 물어보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작지만 중요해. 그렇지. 지체가 먼저 이거야. 그러면 3번, 4번이 지체가. 그럼 왜 지체가? 그게 이제 자, 다 찾았어요 이제. 여기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다 썼어요? 나갔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를 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두 분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나오세요. 저희끼리 잘했어요. 나오세요. 네, 제일 잘했어요. 나를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양쪽에 서시고 제가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가정할 때 제가 그대로를 시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먼저 이분이 자 이분한테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을 의문 순서에 따라 요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장을 의문 순서에 따라 요약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의문 순서에 따라 네,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약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내십니다. 자, 첫 지금부터 번째 주어와 두 번째 동사를 찾아내겠습니다. 네, 찾으세요. 첫 번째 주어는 주어는 나는이고요. 네, 동사는 못하게 된다, 못한다가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뭐가 궁금하세요?라고 묻는 겁니다. 자, 네, 그렇지. 이제 뭐가 왜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그럼 여기서 통과하면 안 되죠. 지금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못한다라고 했죠. 무엇을 못하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왜라고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타났으면 여기는 이제 다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토론이에요. 네, 해보세요. 왜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나는 못한다. 그렇죠. 무엇이니까 예. 지쳐서 못한다가 아니요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네. 공부를 못한다. 못한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그러면 왜? 네. 왜를 물으면 안 돼. 이때 중요해요. 왜를 물으면 안 돼. 그냥 무엇이 궁금하세요. 네. 무엇이 궁금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네. 왜? 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찾아야죠.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지쳐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르시고. 그러면 네. 네. 너무 어색하긴 한데 앞으로 자유로워지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네, 무엇이 궁금하세요? 왜 지쳐서? 네, 왜 지쳤는지. 왜 지쳤는지. 네, 왜 지쳤죠? 지치는 이유는 네, 방을 청소하고 책상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연필을 깎느라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대등 동료. 네, 동료 동료 관계 관계. 때문에 무언가를 정리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또 질문. 무엇이 네, 무엇이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내 동생 간다니? 여기 방을 청소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네. 언제? 그렇지, 언제. 언제? 예. 언제? 예. 이제 언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언제를 찾아야죠. 언제. 네, 언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됐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네. 자, 그 다음 또 궁금한 걸 물어야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아, 또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 동생과는 달리.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거는 비교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다 같이 먼저 우리? 정장. 언제나. 그쵸. 언제나. 왜냐면, 언제나를 만약에 가끔이라고 바꿔버리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요소가 이제 핵심이죠. 예. 다시 해주세요. 언제나? 예. 아,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냐, 아니면 가끔이냐,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항상인지 가끔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언제나가 나오기 네. 때문에 언제나 네, 언제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네.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지쳐 공부를 못한다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 문장에서 이제 다음 궁금한 점은 다음 예.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인가요? 이게- 내 동생과는 네. 나와 비교가 네, 되는 그렇죠. 내 네. 동생과는 달리를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비교급인데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꼭 넣어야 된다면, 형식적으로 넣어야 된다면, 그냥 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건 내 동생과 달리는 이 중에 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것만 넣어도 되나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좀 안 해본 거라서. 내 동생과 달리만 합니다. 예, 왜? 이유. 공부를 나는 못한다. 그렇죠. 여기 이미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예. 이렇게 중복과 누락을 제거해 나가면서 완성을 시켜나가요. 네, 알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네.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연기를 좀 배워야 될 수준이지만 연기를 배워야 될 수준이지만 아무튼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더 문제 많이 풀면 좋은데, 혹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더 가르치고 싶은데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현재 지원은 전국 이렇게 연수하면서 이 인지기술 입문과정을 지금 현재 선생님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6시간짜리니까 예, 상당히 되죠. 그거 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를 영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는 이거를 전문가로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석박사 과정이 있어요. 예, 석박사 과정에서 박사학위가 필요하시면 박사학위로, 석사학위가 필요하시면 석사학위로. 아니면 나는 그냥 석박사 안 따고 그냥 교사니까 비학이라고 그러죠. 예, 비학위는 비용이 싸죠. 예, 비학위는 비용이 싸고 2년 똑같이 배워요. 석박사학위 과정에서 동일하게 배우는데 비용은 석박사학위의 한 4분의 1? 예, 5분의 1. 예, 그 정도 되죠. 예,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도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간의 인지력이란 뭐냐? 상황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게 인지력의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언어로 바꾼 그게 내 속에 있는 진짜 상황인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상황의 언어화, 그리고 언어의 상황화. 여기에 인간의 능력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호모삼피스라는 유전자만 가지면 누구나 다 어떻게 능력이 개발되지? 여기서 그 답을 찾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정이 돼서 이렇게 학위도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도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많은 사례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했는데 결과들을 보시면 정말 끔찍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상 보여주는 거, SBS 영재발굴단에 나온 애도 사실 여기서 공부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예요. 예, 뭐 깜짝 놀라겠죠. 이번에 트럼프 대선을 얘가 예언했고 맞췄잖아요. 예, 강의하는데 영재발굴단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죠. 예,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그리고 성인, 교수,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또 기회가 이후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일은 좀 쉬울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이건 근데 나도 고민해요. 선생님 수준에서 할까? 학생 수준에서 할까? 학생 수준에서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냥 그 재미는 있는데, 어렵지 않고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한테 정말 깨달음이, 저는 다른 선생님들, 저는 우리 다른 그 스태프들은요, 학생들 수준을 갖고 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수준에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내일은 진짜 학생들 수준에서 해요. 저는 무조건 못합니다. 난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 수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고, 오늘 같은 얘기는 학생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언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저에게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강사가 오늘 오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저를 만나서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 더 즐거운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좀 일찍 끝내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